문재인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탄핵해야죠. 난리가 났어요. 예. 네, 이제 이거 문재인 탄핵해야 돼. 이번 총선 지나고 나면 문재인은 탄핵이야. 그걸 글로 가야 되는데 지금 총선 이제 전에 지금 문재인 탄핵 청와대 청원이 140만 명이 넘어갔어요. 맞아요. 예. 엄청나요. 예. 소식 전해 주시죠. 예.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문재인을 탄핵해야 된다. 이건 150만 가까이 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주말 동안에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관심이 있었을 텐데 국회 사무처에다가도 청원을 넣습니다. 근데 국회 사무처 청원은 좀 다릅니다. 10만 명이 청원을 하게 되면 무조건 국회에서 검토해야 된다고 합니다. 국회 사무처가요, 오늘 문재인의 탄핵을 촉구한다라는 국민 동의 청원에 10만 명이 동원해서 청원이 성립됐다고 인정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성립된 청원이라고 캡처본을 보시면은 위에 써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국회 사무처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보고에 들어간다. 사무처장에게 보고를 하겠다는 얘기죠. 유인태니까 뭐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무조건 받아줘야 된답니다. 왜냐? 2, 3일 내에 위원회로 회부돼야 된다. 법제사법위원회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국회가 올해 도입했다고 합니다. 국민동의청원은요, 청원 시작 30일 이내로 동의자가 10만 명이 넘으면요, 국회가 의무적으로 심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청원자가 국민의 한 사람이었다고 하는데요. 2월 28일 국회 홈페이지로 문재인 대통령 탄핵에 관한 청원을 기재를 했다고 합니다. 청원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재인은 우한 폐렴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중국 대통령을 보는 것 같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무엇보다 중요시 생각해야 할 것은 자국민 보호다. 정말 자국민을 생각했다면 중국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입국 금지를 해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국민 동의 청원이 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냐 말씀드리면요. 지난해 4월 국회법 123조가 개정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정 국회법은요, 온라인을 통해서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해당 청원이 법률적으로 청원 효력을 갖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회는 곧바로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한 심사를 할 의무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명 인증 후에 청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와대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4명까지도 하고 실명 인증이 안 되다 보니까 막 아이디 많으면 막 폭탄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좌파들 같은 경우는 하루 만에 80만도 청원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국회는 실명 인증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신뢰성이 높고 또 국회법 123조에 따라서 무조건 청원 효력이 생기고 소관 상임위가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이번 주 내에 문재인 탄핵에 대해서 심사를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거 심각한데요, 그러면. 예, 탄핵 효력이 인정된다. 일단 뭐 탄핵까지 가지 심사를 할 효력이 생긴 거죠. 심사를 할 텐데, 그래도 이게 심각한 거는 민주당이 얘기했잖아요. 이번 총선에 지면 탄핵 간다. 그렇죠. 공론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법사위로 가면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법사위 과반이요, 야당이에요. 법사위는 위원장도 야당에 있고요. 그리고 과반이 야당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법사위에서는 탄핵 이거 충분히 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심사 결과를 내릴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국회에 상정하는 과정은 또 다른 얘기지만 일단 법사위에서 심사하면은 탄핵해야 된다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상황까지 온 거죠. 예, 민주당이 말이죠. 비례정당 창당하는 이유가 바로 문재인 탄핵을 막아야 된다. 이번에 뭐 폭망하는 상황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우한폐렴 이렇게 되면은 뭐 민주당은 폭망할 텐데요. 자, 어쨌건 꼼수를 부려서 비례정당을 창당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막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이 비례정당을 하기 위해서 그 마포에서 5인 핵심 인사들이 밀담을 나눴던 것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겁니다. 이해찬이 못하면 우리가 하겠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자들이요, 이제는 꼼수를 쓰다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민주당이 창당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 정당을 만들면 될 거 아니냐. 그리고 그거는 시민단체가 제안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거 뭐 심상 저희가 반대했다는 거니까 네. 지금 뭐 난리 날 것 같아요. 난리가 났어요. 더 망가질 것 같아요. 난리가 심상 뭐 저 곳곳에다가 후보 내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아주 그냥
사실 심상정 입장에서는요, 선거연대 할 수 없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선거연대 못하지. 예, 주권자 전국회의 등의 단체라고 하는데요. 뭐 좌파 단체들이죠. 좌파 단체들이 미래한국당 저지와 정치개혁 완수를 위한 정치개혁 연합 창당이라는 제안서를 만들어서 민주당에 보냈습니다. 사전 모의는 민주당의 핵심 인사 이인영이라든지 전해철이 했는데 막상 돌려가지고 시민단체라고 주장하는 좌파 단체들이 민주당에다가 제안서를 낸 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정치개혁연합정당이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얘기가 뭐냐? 결국에는 좌파 정당들을 연합해서 공동공천을 비례대표를 하자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심상정은 바로 치고 나왔습니다. 비례민주당이든 연합정당이든 꼼수다라고 얘기를 해서요. 일단 논의 시작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권자 전국회의 등 좌파 시민단체들로부터 정치개혁연합 창당에 대한 제안서를 받았다. 마치 남이 시켜서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찬 대표에게 이를 보고했고, 이해찬은 일단 이인영 등이 이해찬이 안 하면 우리끼리 한다 해서 뒷방 노인네로 밀어붙이겠다고, 그냥 버려버리겠다고 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해찬에게 이미 이걸 보고했고 관련된 고민을 당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단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의 제안은요, 이렇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녹색당, 미래당 등 좌파 정당이 힘을 합쳐서 비례대표형 연합정당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리고 각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들을 여기에 파견하자는 건데요. 가만 보시면은 소위 말하는 호남연합은 쏙 빼놨습니다. 이 얘기가 뭐겠습니까? 순수하게 좌파들끼리 뭉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민주당의 핵심 인사들이 이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래한국당 모델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비례대표 의석을 손실 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 이 방안을 물밑에서 검토한 인사들의 전언이라는데, 물밑에서 검토한 게 아니라 물밑에서 계획한 거죠. 밀담 5인방이 지금 보면은 이인영, 전해철, 홍영표, 김종민, 그 다음에 윤호중 요 5명이 밑에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순번은 어떻게 매길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사실 각 정당이 비례대표 파견을 했는데, 아니 그러면 1번부터 자기네가 한 20 몇 명 정도 기대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떤 순서로 번호를 매기느냐, 이거 안에서 개싸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당의 핵심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중소기업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대기업은 욕심낼 생각이 없다라면서 민주당은 욕심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얘기해요. 원래 7석을 자기네가 예상을 했었는데 약간 더하는 정도로만 협의할 것. 그러니까 7석만 가져가겠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더 가져가겠다 얘기를 하는 거니까 결국에 정의당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차라리 정의당에게 비례를 몰아줘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래통합당이 공공연하게 문재인에 대한 탄핵 추진을 거론하니까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탄핵을 막아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막상 민주당 내부에서도요, 오히려 민심 이반만 야기할 수 있다라는 반대 의견들이 나온다는 거죠. 네. 사실 그동안 보면은 지역구는 민주당에 몰아주고 비례대표는 정의당에게 몰아주는 것이 예전부터 공공연하게 해왔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갖고 그것을 노골화 하겠다라는 그림이었는데 그 자체를 사실은 뒤집어가지고 민주당이 비례대표도 가져가겠다 하면은 좌파에서 지분이 큰 정의당이, 그리고 민중당이라든지 이런 좌파 정당 등이 밀어주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연합정당은 애매한 형태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칫하면 욕만 먹고 표도 잃고 끝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좌파의 지분이 큰 심상정입니다. 정의당 심상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례민주당 창당이 너무 명분이 없으니까 작은 정당과 함께해서 정당화하려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근본적으로 비례민주당이든 연합정당이든 꼼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탄핵 세력인 미래통합당의 파렴치한 술수에 부안해동한다면 국민 배신행위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탄핵 세력은 자기네죠. 예. 그렇죠. 미래통합당은 탄핵의 피해자입니다. 예. 어찌되었던 이에 대해서 기자가 민주당의 김성환 대표 비서실장, 그러니까 이해찬의 비서한테 물어봤습니다. 심상정이 이해찬에게 비례정당 관련해서 입장 표명을 밝혀달라고 했다는 질문에
가타부타 답은 안 하고 이렇게 정치는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생물. 야, 이거 뭐 너무하잖아.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 맞아요. 근데 이건 뭐 이런 얘기잖아. 계속 변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마음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거야. 사랑은 야, 움직이는 거야.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이제 심상정과는 안 놀 거야. 뭐 이런 야,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미래 한국당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 통합당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선거 때 미래 통합당, 미래 한국당, 그리고 자유통일당이 있습니다. 아, 나는 그래도 자유통일당이 좋아. 요 세 가지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신의 한 수의 큰 힘이 됩니다.